안녕하세요.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인비절라인 어태치먼트 붙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비절라인에서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거는 철사 교정에서 브라켓을 붙이는 것만큼 중요해요. 하지만 이 틀이라는 게 다 만들어져서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위생사 선생님들이 환자분들께 직접 붙이게 되고, 그 과정이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잘 붙이는 방법, 그리고 그 프로토콜 하나하나씩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이런 레진을 쓰고 있고요.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이게 오늘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들어가서 바로 붙이시면 안 돼요. 그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병원 프로토콜마다 다 다르실 텐데요. 우리 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보통은 환자분들마다 다르지만 1단계 때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요. 1단계 때 일부만 붙이기도 하고 4단계 때 많이 붙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하여튼 언제 붙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이 오늘 왔는데 템플릿을 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날이다.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지금 끼고 있는 장치가 잘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1번에서 붙이는 경우는 무조건 잘 맞겠죠. 첫 장치니까. 근데 1번이 아니고 뭐 4번 장치다, 뭐 20번 장치다, 요때 낄 때는 20번 장치 그 템플릿, 오늘 나는 템플릿으로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니까 템플릿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바로 전 단계의 장치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예를 들면 4번 단계에서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는데 3번 장치가 안 맞고 있다. 그러면 4번 장치는 당연히 안 맞는 거고요. 4번 템플릿은 당연히 안 맞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어태치먼트를 붙이실 필요가 없고 바로 재제작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껴보기 전에, 템플릿을 붙여야 되니까 템플릿을 껴본다 생각하겠지만 그 전 단계가 있다면 얼라이너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예를 들면 4단계라고 할게요. 4단계 템플릿을 가지고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는데 3단계 얼라이너가 잘 맞아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4단계 얼라이너와 4단계 때 쓰는 템플릿이 환자분의 구강 내에 정확하게 적합하는지를 보는 게 1번입니다. 템플릿도 잘 맞고 4번 얼라이너도 잘 맞는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얼라이너를 껴봤지만 얼라이너는 어태치먼트가 없는 상태에서 껴본 거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야 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얼라이너를 꼈어요. 구강 내에서 환자분에게 어태치먼트가 없는 상태에서 껴봤을 때 제일 먼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이 징지바 쪽에 있는 얼라이너가 잘 적합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따 그 이유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적합이 전부 다 돼 있다는 판단 하에 잘 맞는구나, 그럼 얼라이너는 빼시고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갖다 끼시면 돼요. 템플릿은 얼라이너와 다르게 되게 얇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템플릿을 끼고 치아에 또 잘 적합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적합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잘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템플릿이 들어가서 이 징지바 쪽이 다 잘 눌리는지를 봐야 돼요. 어느 한쪽 징지바가 떠 있으면 그거는 적합이 안 되는 거예요. 적합이 안 되면은 거기서 또 확인해야 될 게 템플릿이 잘 맞는데 템플릿 자체가 불량인지, 또는 템플릿 자체가 안 맞는다면 3번 장치를 다시 한번 껴보면 분명히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라이너를 꼈을 때 이 교환면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징지바 쪽을 보시고 징지바 쪽에 얼라이너와 템플릿이 떠 있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템플릿이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이 템플릿을 잘라서 붙이는지 섹션을 해서 3등분 또는 6등분을 해서 붙이는지는 원장님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의견은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템플릿 전체는 한 덩어리 원피스로 붙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원피스로 붙인다고 섹션을 구치부, 전치부 이렇게 너무 크게 나누는 것도 좋진 않은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진짜 잘한다면 6개 이상 붙이셔도 되지만, 제가 해보면 치아를 3개 이상 붙이는 거는 정확하게 붙이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이하 하나씩 붙이셔도 돼요. 이 어태치먼트를 붙이는 거는 철사 교정에서 거의 브라켓 붙이는 것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정확하게 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빨리빨리 환자를 보기 위해서 빨리빨리 붙이다 보면 그만큼 오류값이 커지게 되고요. 그만큼 교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2개 이상을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2개씩 나눠서 하시면은 보다 정확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피스로 붙인다고 생각하고 2개씩 붙인다면 순서는 어디서부터 붙이셔도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니부터 붙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앞니를 먼저 붙이는데 앞니도 보통 입전치에 전부 다 어태치먼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2개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2개만 있다면 한 번에 붙이지만 6개가 있으면 분명히 2번 또는 3번에 나눠서 붙이는 게 보다 정확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이 템플릿의 이 레진의 양을 결정하는 것이 정말 이게 바로 경험이고 노하우인데 이거는 많이 해보시다 보면 그 양을 알게 될 거예요. 양이 적으면 진짜 큰 문제고요.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얼마만큼의 레진 양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정확한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적으면은 템플릿에 꽉 안 차요. 그렇게 되면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템플릿을 떼봤을 때 치아와 어태치먼트 사이에 공간이 비어요. 이 공간이 빈다라는 거는 어태치먼트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고 얼라이너를 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어태치먼트가 떨어져요. 어태치먼트가 떨어지는 거는 대부분은 의료진의 실수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라 해봤자 뭐 100%는 아니고 한 7, 80%는 잘못 붙였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태치먼트를 환자분들이 붙은 상태에서 얼라이너를 이렇게 잡아 빼버리면 떨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원칙대로 뺐는데 떨어졌어요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의료진이 잘못 붙인 걸 거예요. 그 대부분 잘못 붙인 거의 가장 큰 이유는 레진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럼 레진을 좀 많이 하고 남아서 이렇게 퍼지잖아요. 템플릿에 레진을 많이 짠 다음에 이 치아에 누르고 퓨어링을 하면은 치아의 넓은 면에 쫙 퍼져요. 그 퍼지는 레진을 제거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템플릿에 레진이 많으면 선생님들이 이걸 끼고 아무리 누르고 큐어링을 해도 어태치먼트 자체가 뚱뚱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뚱뚱해지는 게 뭐 별로 티 안 나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0.1mm가 뚱뚱해지면은 이 얼라이너 하나로 움직이는 게 0.1mm, 0.2mm예요. 근데 0.1mm가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치아가 힘을 받는 거니까 결국 거기서 또 한 번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넘치는 양은 분명히 적은 것보다는 정확하게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약간은 많은 게 좋지만 나는 양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차라리 좀 많이 해놓고 갈아서 없앨래 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어태치먼트를 붙일 때 제가 항상 요거 클린 체크 켜놓고 붙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어태치먼트의 모양이 뭐 반달, 삼각형 뭐 되게 다양해요. 이 모양을 템플릿을 아무리 봐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 클린 체크를 먼저 보시고 이 형태가 반달이구나 모양을 알고 템플릿을 보면서 레진을 짜는 것과 이게 반달인지 세모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템플릿을 보고 짜는 거는 선생님들의 작업의 난이도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클린책을 꼭 보시고 템플릿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레진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팁 하나는 어태치먼트를 붙일 때 템플릿을 껴요. 레진을 짠 상태에서 템플릿을 낀 다음에 큐어링을 하죠. 왜냐면 보통 혼자 붙이시니까 힘드세요. 힘드니까 이렇게 오클루잘 이쪽을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큐어링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환자분들 잇몸 다치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어태치먼트의 하방 징지바 쪽을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레진이라는 외부 물질이 템플릿과 치아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뚱뚱해진댔잖아요. 양이 많으면 템플릿이 징지바 쪽이 약간 떠요. 보통은 그쪽이 뜨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태치먼트의 하방에 있는 징지바 쪽 템플릿을 약간 눌러주면서 어태치먼트를 누르는 건 아니에요. 어태치먼트의 하방에 템플릿과 치아가 만나는 쪽 정도를 눌러주면서 큐어링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3개 이상 붙이는 게 힘들다고 했던 게 뭐 핀셋이나 이런 걸로 그 하방을 누른다 해도 3개를 한 번에 누르기는 힘들어요. 거의 하나씩 또는 2개 정도 누르는 게 맥시멈이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이 붙이려는 욕심을 내시면 내실수록 부정확하게 어태치먼트를 부정확하게 어태치먼트가 붙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나 또는 2개씩 붙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템플릿을 이렇게 이용해서 어태치먼트를 다 잘 붙였다고 판단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템플릿을 제거를 하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야 될 거는 이 어태치먼트를 다시 한번 클린책을 보면서 구강내를 보세요. 봐도 사실 경계라는 게 명확하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얀색 레진을 쓰기 때문에 경계가 잘 안 보이니까 가장 작은 라운드버 같은 경우로 가장 확실하게 치명이다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쳐서 좀 깨끗하게 여분의 레진을 다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어태치먼트를 어디다 붙일지 모르고 그냥 치면 전체를 다, 벅할면 전체를 다 애칭을 해버리면은 이게 진짜 제거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칭할 때부터 이 클린책을 보고 이 환자분은 메잘 커습에 어태치먼트가 붙는다 그러면 메잘 커습만 애칭을 해놓으시면 제거할 때 훨씬 편할 거예요. 뭐 반달 모양 어태치먼트를 반달 모양 그대로 애칭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니까 인사이저 쪽에 있으면 인사이저 쪽만 애칭을 하시고 뭐 센터에 있으면 센터만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애칭을 하시면 제거하는 시간도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다 붙인 다음에 체크해야 될 거 첫 번째, 치아와 어태치먼트 사이에 레진이 세워지지 않은, 그러니까 레진이 결국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지 체크를 먼저 해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원칙대로라면 어태치먼트를 그건 다시 제거를 하고요. 그 하나라도 다시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두 번째, 어태치먼트를 다 붙이고 얼라이너를 꼈을 때 징지바 쪽이 들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징지바 쪽이 들린다는 얘기를 봐야 돼요. 징지바 쪽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붙이기 전에 얼라이너를 껴보고 징지바 쪽을 보라고 했던 거예요. 징지바 쪽을 먼저 확인해서 어태치먼트를 붙이기 전에도 약간 떴던 부분이라면 사실 어태치먼트를 붙이고 나서도 똑같이 뜰 거예요. 그거는 3번이 안 맞았든지 뭐 약간의 오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원장님이 먼저 체크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어태치먼트를 붙이기 전에는 분명히 징지바 쪽에 딱 적합이 됐는데 어태치먼트를 붙였더니 징지바가 약간 들리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어태치먼트가 잘못 붙여진 겁니다. 어태치먼트가 뚱뚱하게 붙여졌든지 과량의 레진이 남아서 옆에 있어서 얼라이너가 껴지는 걸 방해하고 있다든지. 0.1mm, 0.2mm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태치먼트 붙이는 거는 정말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의 깊게 하나씩 천천히 붙이다 보면 잘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이 어태치먼트 붙이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말이 너무나 많아서 저도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선생님들도 하나씩 연습하시다 보면 잘 붙일 거예요.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붙이기 어렵지. 그래서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요. 선생님들을 위한 영상도 제가 많이 찍어서 이 간단한 팁들 하나씩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